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부산시 모의고사 고등학교 1학년 내용 중에 25번 도표 문제, 그 다음에 26번 무관한 문장, 그 다음에 29번 어법, 마지막으로 30번 어휘 문제까지 총 4문제에 대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의 첫 번째 문제는 25번 문제입니다.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자, 일단은 도표의 제목부터 읽어볼게요. Share of forest area in total land area by region in 1990 and 2019. 자, 이제 1990년과 1919년도를 비교했네요. 뭐에 대한 비교입니까? Share of forest area and total land area by region. 자, 지역별, 이제 그러니까 전체 땅이죠. 토지 면적의 이제 숲에 대한 지역 비율이죠. 숲에 대한 이제 면적이란 얘기죠. 전체 땅 면적의 숲의 면적에 대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라는 것을 나타내준 그런 표가 돼요. 그죠?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 이렇게 해서 5개의 컨티넨트가 있고요. 거기서 이제 빗살 무늬가 2019년이고요. 그 다음에 그냥 회색 무늬가 1990년에 대한 전체 토지 비율, 토지의 이제 삼림의 점유율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쉐어라는 게 점유율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도표 문제에서는 주로 이제 이 도표를 보고 내용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비교급 내지는 최상급 동등 비교 이런 비교에 대한 그런 문장체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너네가 이제 알아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fold라는 말이 있어요. fold가 이제 몇 배란 뜻입니다. 배수에 대한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three folds 그러면 뭐예요? 3배란 뜻입니다. 그거 하나는 꼭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뭐 나머지는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읽으면서 내용 파악이 가능할 겁니다. 이 문제는 알다시피 전혀 내용에 대한 거를 인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케이? 주제가 뭐고 이런 건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주제야 이 제목이 주제니까. 근데 그냥 각각의 번호에 대한 팩트만 맞는지 안 맞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5번부터 내려가는 걸 당연히 이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그냥 내용상 처음부터 그냥 읽어 나갈게요. 어차피 번호가 1번부터 5번까지 읽으면 내용을 거의 다 읽게 되고요. 앞에 끽해봤자 한 문장 정도 이제 이게 이거다라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냥 순차적으로 읽어 나가겠지만 실제 고사장에서 문제를 풀 때는 거꾸로 5, 4, 3, 2, 1 내지는 3, 4, 5, 1, 2 정도로 읽어 나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above graph shows the share of forest area and total land area by region in 1990 and 2019. 아까 얘기한 대로 그대로입니다. 1990년과 19년에 전체 토지의 산림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한 점유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라는 얘기죠. 자, 1번 갈게요. Africa's share of forest area in total land area was over 20% in both 1990 and 2019. 자, 아프리카에서의 토지 면적이 점유율이 20% 이상이었대요. 오케이? 1990년에도 19년에도 한번 볼게요. 아프리카의 점유율이 90년, 19년 전부 다 20%를 넘어가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상관없습니다. 2번, the share of forest area in America was 42.6% in 1990, which was larger than that in 2019. 자, 여기서 대세에 대한 대명사가 무슨 뜻을 나타내는 겁니까? The share라는 얘기죠. The share of forest area죠. Forest area in America.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항상 대명사가 뭘 나타내는지는 확실하게 파악을 하시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렵진 않지만 정말 내용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문장에서는 아니면 내용에서는 대명사의 의미 파악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1990년에는 이제 점유율이 42.6%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뭐예요? 2019년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크고 작은지 그건 확인하시면 되겠죠. 42.6인데 그게 뭐예요? 41.4. 1919년에 41.4보다 크다. 오케이, 그럼 맞아요. 3번 볼게요.
The share of forest area in Asia declined from 1990 to 2019 by more than 10%, 10 percentage points. 자, 너네들이 이제 percent랑 percentage points를 헷갈려 할 수 있는데, 퍼센트라는 거는 예를 들면, 2019년이 10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1992 100이라는 숫자라고 한다면 여기에 10%가 얼마예요? 10이죠. 그죠? 그러니까 110이야. 근데 110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거보다 더 큰 값이겠죠. 오케이? 그거보다 큰 값일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X 값이. 맞죠? 근데 퍼센테지 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그냥 10% 그 포인트가 오른 거예요. 10이라는 숫자가 그냥 오른 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걸 좀 가지고 좀 설명을 해보자면은 어디요? 아시아가 미안해. 줄어드는 거구나. 그러니까 90이 이제 90보다 작은 값이겠죠. 미안합니다. 오케이? 자, 1990년에서 19년까지 가는데 줄었대요. 디클라인 됐대요. 근데 10%포인트 이상이 줄었다라고 한다면 아시아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10%, 32.4%의 10%는 얼마입니까? 3.24포인트죠. 그죠? 3.24%죠. 그죠? 그 퍼센티지면 3.24 퍼센티지 포인트예요. 그죠? 그럼 이게 줄은 거는 얼마예요? 대충 얼마 됩니까? 8점 얼마 될래나요? 그죠? 그 정도가 된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10% 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그냥 여기서 10 그냥 숫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10이 줄은 거야. 그럼 일단 시작이 22.4보다 더 적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percentage 포인트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22.4보다 작은 숫자인 20이니까 맞네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4번 볼게요. In 2019, the share of the forest area in Europe was the largest among the 5 regions, more than 3 times that in Asia.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도 더 share겠죠? Share in Asia in the same year. 같은 해니까 자꾸 1900이래. 2019년이죠. 자, 그러면 유럽이 가장 많았대요. 2019년에 점유율이. 유럽이 제일 19년에 많죠. 근데 그게 얼마래요? 같은 기간에 아시아의 3배보다 크대요. 그러면은 아시아가 20%니까 20, 40, 60이 돼야 되는데 60보다 커야 되는데 아니죠. 46이니까 2배가 넘죠. 3배 미만이고요. 맞죠?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정보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more than 2 times죠. 2 times that in Asia in the same year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이건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네요. 맞죠? 되게 단순하죠. 자, 5번 한번 볼게요. Oceania showed the smallest gap between 1990 and 2019 in terms of 뭐에 대해서 the share of the forest area in the total land area. 오케이? 점유율의 차이가 1990년하고 2019년하고 가장 적은 게 오세아니아다. 자, 이 둘의 차이는 얼마예요? 계산하는 거. 자, 4.1인가요? 4.1%. 아닌데. 3.9 아니에요? 3.9? 참 수학이 참. 3.9예요. 차이가 맞죠? 3.9 더하면은 4, 5 맞죠? 여기는 얼마예요? 1.2예요. 1.2. 여기는 이미 넘어갔고요. 여기도 넘어갔죠 이미. 여기는 얼마예요? 되게 조금이네요. 얼마예요? 0.8인가요? 그죠? 0.8% 0.8 차이가 나죠? 그런 차이예요. 그러니까 제일 적죠? 제일 적은 게 맞죠? 그래서 오케이입니다. 5번도. 그래서 답이 이제 정답이 4번이죠. 그래서 2 times죠. 2 times.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간단하죠? 네, 이거는 잘만 보시면은 숫자만 잘 파악하고 높고 낮고 많고 적고 몇 배고 몇 배가 아니고 이런 것만 잘 확인하시면 되는 문제니까 그냥 거저주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above graph shows the share of forest area in total land area by region in 1990 and 2019. 죄송합니다. 네.
Africa's share of forest area in total land area was over 20% in both 1990 and 2019. The share of forest area in America was 42.6% in 1990, which was larger than that in 2019. The share of forest area in Asia declined from 1990 to 2019 by more than 10% points. In 2019, the share of forest area in Europe was the largest among the 5 regions, more than 2 times that in Asia in the same year. Oceania showed the smallest gap between 1990 and 2019 in terms of the share of forest area in total land area.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단어가 단어가 없죠. 잠시만요. 디클라인도 하나 적을까요? 줄어들다. 거절하다라는 뜻도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그거 외에는 share 점유율. 네, 또 요 정도는 써놓고 갑시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26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 무관한 문장. 무관한 문장이 아니라 맞죠? 무관한 문장. 자, 26번 무관한 문장은 보통은 이제 이런 어떤 인물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인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25번처럼 그냥 그 내용에 대한 팩트 체크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팩트 체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단어 하나 써놓고 할게요. discrimination. 차별이라는 뜻입니다. 명사로 차별. 자, 좀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이게 있어요. segregation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segregation. 이것도 차별이라는 건데 이제 물리적인 분리를 통한 차별을 얘기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미국에서 흑인들 이렇게 백인들하고 이제 격리는 아니지만 이렇게 식당에서 이렇게 그런 앉는 자리에 대한 이렇게 분리. 버스 앞자리는 백인, 뒷자리는 흑인, 이런 이제 물리적인 그런 분리 있죠. 그런 걸 통한 차별을 이제 segregation이라고 하고, discrimination은 실제적인 인종차별이라든지 성차별이라든지 그런 거 얘기할 때 보통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 식으로 두 개를 좀 단어를 다른 표현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특이해요. 뭐가 특이하냐면은 아시다시피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이 글의 순서와 보기의 순서가 같아요. 물론 언젠가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지금까지는 그래요. 다시 말해서 이 뉴욕시티의 브루클린에 자랐다라는 이 1번이 맨 앞에 어딘가에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딘가에 2번이 있고 3번이 중간쯤에 4번이 그 밑에 5번이 거의 마지막 정도에 나오는 게 특징이에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글의 전체적인 흐름을 쭉 내가 살필 필요가 없고 그 문장에 대한 것만 팩트 체크만 하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5번에서 1번 수로 내려가는 내지는 3, 4, 5, 1, 2 정도를 보시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어떻게 찾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4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다시 말해서 중간이 어디야? 여기 벌써 3번이 이제 Princeton University 나오죠. 그럼 Princeton 대충 중간이 어디니? 한 요쯤 되겠네요. 요쯤. Princeton 얘기 나오죠, 여기. 오케이? 자, 요게 이제 3번을 기점으로 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럼 1955년 벌써 여기 숫자 보이시죠? 여기 있죠? 그 문장만 읽어보면 되는 거야. 되게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을 했는지만 확인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또 Business Week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 그리고 여기서 너네가 아는 단어들, 경제학이나 economics고 칼럼이면 칼럼이고 기고는 뭐라고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이 보기를 읽고 최대한 아는 문제, 아는 단어, 그죠? 주어진 영어 단어, 숫자, 아는 단어만 가지고, 오케이? 해석할 수 있는 단어만 가지고 그 문장을 찾아보고 그 문장이 팩트가 맞는지만 확인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이제 3, 4, 5, 1, 2 내지는 5, 4, 3, 1로 푸세요. 선생님은 그냥 지금 어차피 해석을 다 해야 되니까 그냥 1번부터 가서 5번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은 가볼게요. 자, Gary Becker 씨는 was born in Pottsville, Pennsylvania in 1930. 1930년에 이 펜실베니아라는 주에 Pottsville이라는 동네, 도시인지 동네인지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항상 미국에서는 이제 작은 단위 앞에 쓰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큰 단위를 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동을 먼저 써. 판교동, 뭐, 어디, 뭐, 분당구, 이렇게 쓰지. 근데 우리나라는 뭐야? 분당구, 판교동에서 큰 게 먼저, 작은 게 나중이잖아. 그러고서 또 다시 거꾸로 이제 뭐, 코리아에서 크게 들어가죠. 물론 그것도, 뭐 나라는 거의 다 뒤에 쓰지, 참.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그냥 번외로, 알다시피 bear, bore, born이라는 3단 불규칙 변형을 갖고 있는 동사인데, 이게 이제 아이를 낳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아진다라는 말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수동태를 쓰겠죠. 그 외에 bear는 참다란 말도 있고 가지다, have의 뜻도 있습니다. 이것도 좀 알아두시기 바랄게요. 자, 근데 거기서 태어났고요. And grew up in Brooklyn, New York City. 오케이? 낳기는 펜실베이니아에서 낳고 자라기는 뉴욕 시티에서 자랐대요. 그러면은 1번 뉴욕 시티의 브루클린에서 자랐다. 내용 맞죠? 오케이요. 아닌 거 찾는 거니까 지워야 되겠죠. 자, 물리적으로 이렇게 딱 선을 그어 놓으세요. 그래야지 눈에 다시 안 밟힙니다. 오케이? 이거 밟혀서 다시 있는 것만 해도 1, 2초가 지나가니까 그런 몇 초라도 우리가 세이브를 해야 돼요. 그죠? 이거는 몇 초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많이 아껴서 30번 때 이제 빈칸 추론이라든지 문장의 위치에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아껴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요. His father. 자, 아버지예요. 아버지고 계속조용법 나옵니다. 그냥 정방향 해석하시면 되겠죠.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는 who was not well educated. 잘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had a deep interest. 자, 깊은 관심이 있었어요. 뭐에? Financial. 금융 쪽과 그다음에 political issue,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아버지는 금융과 정치 문제에 깊은 관심이 있으셨죠? 그러니까 답은 아니니까 지우시고요. 아까 프린스턴 여기 중간에 나왔죠. 프린스턴 여기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가봅니다. sorry. 자, after graduating from high school. 자, 여기는 이제 뭐야? 분사구문이 나왔습니다. 분사구문.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걸 만약에 이제 분사구문이라는 게 부사절을 부사구로 바꾸면서 우리가 최대한 간단하게 표현을 하는 건데 다시 부사절로 바꾸면은 after he graduated from 이런 말이 되겠죠. 이렇게 from high school,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뭐 분사구문 만드는 방법은 나중에 절차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Becker went to Princeton University where he majored in economics. 여기가 아니고 여기네요, 여기. 이 부분이네요. 자,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이제 프린스턴 유니버시티, 미국의 이제 아이비 대학교, 굉장히 좋은 대학교죠. 우리나라 이제 뭐 상위권 대학, 가장 최상위권 대학 중에 하나인 것처럼. 프린스턴 대학교, 뉴저지에 있는 대학교예요. 뉴저지라고 뉴욕의 옆에 있는 이제 주입니다. 자, 거기를 갔대요. 거기서 뭐 했어요? 경제학 교육에 만족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where he majored in economics. He was dissatisfied with the economic education at Princeton University. 자, 여기는 뭐야? be dissatisfied with 뭐뭐에 불만족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는 뭐야? 만족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땡이네. 답은 3번이네요. 그죠? 불만족했대요. 자, 일단 뭐 내용은 다 읽어보도록. 왜 이러니? 됐다. 오케이. 자, 내용 다 읽어볼게요. 자, so he was dissatisfied with his economic education at Princeton University because it didn't seem to be handling real problems. 실질적인 문제를 다루다. handle. 문제를 다루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이제 교과서적이고 이론적이라 이건 것 같아요. He earned a doctor's degree, 그러니까 박사 학위를 받았대요. In economics from the University of Chicago in 1955. Excuse me. 자, 이번에는 이제 시카고 주립대학으로 가서 되게 유명하죠. 시카고 대학으로 가서 이제 경제학 박사를 또 학위를 1955년에 취득을 한다고 합니다. 자, 맞죠? 그 다음. His doctoral paper. 이게 뭐냐면 이제 박사 논문이요. 이제 paper라는 게 논문을 얘기합니다. 논문. 그 외에도 이제 학부 논문은 이제 우리가 그런 졸업 논문 같은 거를 이제 dissertatio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학부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대학 학위. 특히 어디 갔어요? 빼야 되겠다. 특히 대학 학위의 논문. 이게 학부만 국한된 건지 아닌지 선생님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선생님은 학부밖에 안 나와서 잘 모르겠어요. 박사님들은 어떤 걸 또 따롭게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논문이란 말로 또 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논문은 또 article이라는 표현도 써요. article.
물론 신문 기사도 있지만 article 그러면 이제 논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네. Anyways, 그래서 his doctoral paper on the economics of discrimination was mentioned by the Nobel Prize Committee as an important contribution to economics. 그래서 노벨상 위원회에 의해서 언급이 되어졌대요. As an important contribution to economics. 경제학에 이제 큰 중요한 공헌을 한 것으로서 멘션 됐대요. 언급이 됐대요. 이게 딴 얘기야. 뭐 언급만 됐단 얘기야. 언급만 됐단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아닌가? 멘션이 다른 뜻도 있나? 한번 볼게요. 거론되다라는 말에 말고 다른 말이 있니? 그냥 경의를 표하고 칭찬하는 정도네요. 뭐 딴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since 1985, 1985년부터 Becker had written a regular economics column in Business Week. 아까 5번이 그거 맞죠? 그죠? 칼럼을 기고했죠. 경제학 칼럼을 기고했고 기고란 말은 그냥 write라고 쓰네요. 오케이? 자, 문장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ing가 나왔으니까 뭐예요? 그냥 뭐뭐 하면서 내지는 그리고 뭐뭐 하다라고 하면 돼요. 자, 컴마가 나왔으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그리고 뭐뭐 하다라고 많이 쓰지만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뭐에 대해 설명했어요? Explaining economic analysis and ideas to the general public. 이게 이 말을 되게 많이 볼 겁니다. The general public이라는 거는 이제 대중들이라는 뜻이에요. 대중. 그다음에 analyze는 알다시피 이제 분석하다는 뜻입니다. analysis 분석 명사로 쓸게요. 분석. In 1992, 1992년에는 he was awarded, 드디어 따셨네요. He was awarded the Nobel Prize in Economic Science, 경제과학 쪽에 예, 대단하십니다. 오케이. 노벨상을 수상하신 수상자이십니다. 오케이. award라는 표현이 있죠? 네, 수상자. 요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awardee, 수상자. 왜 밑줄이 가는 거야? 있는 단어를. 이거 선생님이 지금 딴 단어도 하나 지금 생각해 놓은 게 있는데 갑자기 까먹었어요. 수상자. 그 되게 큰 공헌을 한 사람에 대한 어떤 내용에 대한 공헌에 대한 수상자를 말하는 단어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이런 거 기억 안 나면 진짜 너무 답답한데. 근데 꼭 이런 거는 잊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난다. 자, 생각이 안 나네. 공헌을 잠깐만 좀 찾아볼게요. 기억이 안 나. 설마 위너를 내가 기억 못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네. laureate. 이것도 하나 좀 알려드릴게요. laureate 수상자. 굉장히 큰 약간 왜 안 나와? laureate. 어떤 뛰어난 업적으로 훈장상을 받은 수상자를 laureate이라고 합니다. laureate. 또 하나 가르쳐드릴게요. laureate. 뛰어난 업적으로 훈장상을 받은 수상자 laureate. 이렇게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 외에 상에 대한 얘기 관련된 거 단어들을 좀 정리를 하고는 싶은데 뭐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자, 됐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상을 받으셨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Gary Becker was born in Pottsville, Pennsylvania in 1930 and grew up in Brooklyn, New York City. His father, who was not well educated, had a deep interest in financial and political issues. After graduating from high school, Becker went to Princeton University, where he majored in economics. He was dissatisfied with his economic education in Princeton University because it didn't seem to be handling real problems. He earned a doctor's degree in economics from the University of Chicago in 1955. His doctoral paper on the economics of discrimination was mentioned by the Nobel Prize Committee as an important contribution to economics.
Since 1985, Becker had written a regular economics column in Business Week, explaining economic analysis and ideas to the general public. In 1992, he was awarded the Nobel Prize in Economic Science가 됐습니다. 자, 요거 이제 seem to be handling이라는 건 이제 진행을 나타내기 위해서 쓴 말이죠. 요거 okay? seem to be handling, 오케이? 그래서 요것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의미. 그러니까 그걸 다루고 있지 않았다, 다루고 있지 않았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제 쓰는 말이겠죠. 왜냐면 이게 he didn't seem to handle it이라고 써도 상관없거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시간의 흐름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행의 의미를 여기 넣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 몇 번이고 26번 한번 진행해봤고요. 27과 27, 28은 이제 실용문은 이건 안 해요. 안 하고 넘어가고 이제 바로 2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29번 왔습니다. 자, 어법상 틀린 것은 여러분들은 어법을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어법 문제는 문법 그러니까 모의고사 상에서는 굉장히 많이 좀 뭐랄까 좀 되게 이렇게 사이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것만 나오죠.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거를 우선순위화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prioritize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동사 관련에 대한 보기들을 잘 모아놔야 되고요. 두 번째가 관계사, 그 다음에 의문사, 그 다음에 거기다 플러스 접속사, 대까지의 특징들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좋고요. 세 번째가 이제 그 외에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물론 기타 등등도 답이 될 수는 있어요. 물론 가장 확률이 높은 건 동사에 관련된 거겠지만 그 외에 기타 등등, 뭐 예를 들면은 형용사랑 부사의 싸움에 대한 것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죠? 그리고 수거는 결국 동사 관련이긴 하지만 자, 동사 관련이라는 이 첫 번째 우선순위라는 거는 뭐냐면은 뭐 다 포함입니다. 동사 싹 다 포함이에요. 뭐 동사라든지 뭐 관계사나 접사 뒤에 나오는 동사, 투부정사, verb ing, pp, 수동태 능동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렬 구조 많이 나오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29번을 볼 때에는 이 우선순위를 먼저 각 보기별로 뭐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만 좀 잠깐 좀 보여줄게요. 자, them입니다. them은 이제 수일치죠, 그죠? 이제 대명사에 대한 거니까 뭐겠어요? 기타 등등. 우선순위가 떨어집니다. 물론 답이 될 수는 있어요. analytically, 선생님이 아까 잠깐 소개한 거죠. 이게 이제 만약에 이거는 되게 간단해요. analytically라는 부사가 나오면은 만약에 이게 답이고 이게 틀렸다라고 한다면 뭘로 고치면 돼요? analytical 해서 형용사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자, 대시죠. 뭐 접수사가 됐든 관계사가 됐든 이건 두 번째 우선순위를 갖고 있고요. being은 동사 관련이죠. be라는 동사 관련이니까 1번. 그 다음에 뒤에 to help는 투부정사니까 얘도 1번이에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난 다음에 무슨 작업을 해야 되냐면은 5번부터 1번으로 내려갈 때의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보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거를 만약에 내가 푼다라고 한다면은 먼저 5번부터 보고 4번 보고 3번 이건 순서로 가면 돼요. 5, 4, 3, 2, 1이네요. 5, 4, 3, 2, 1. 그래서 실제로 볼 때는 5, 4, 3, 2, 1 거꾸로 돌아가는 순서 그대로 나가면 되겠네요. 자, 그렇게 봐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했는데 진짜 뭐 시간 다 뭐 보기 다 보게 되고 1번이 답일 수도 있어요. 근데 확률상은 여기 5, 4 내지는 3번까지 해서 답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한번 이번 경우도 그렇게 그 경우에 포함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석해 나가면서 갈까? 아니면 그냥 전략별로 풀어볼까? 일단 전략별로 풀어보죠. 네. 그럼 5번부터 가겠습니다. 일단 sophistication 정교화함. sophistication. 자, 그리고 이 어법 문제를 풀 때는 저 인지를 하셔야 되는 게 이거는 절대 해석을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저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간략한 그 문장 안에서의 해석은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파악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문제의 목적에 맞게 해석을 최소화하고 문법적으로 구조상 위치상 저게 들어가는 자리가 맞는지 확인을 하시는 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투부정사가 나왔어요. 투부정사는 일단 동사가 나왔다. 동사 관련이 나왔다. 그럼 일단 저 자리가 동사 자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말해서 저 자리가 동사 자리인데 투부정사가 잘못 나온 건 아닌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 얘기는 즉슨 이 문장의 맨 첫 마디로 가서 일단은 주어 동사를 찾고 보는 게 편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이 어법 문제 풀 때 하나의 좀 팁이라고 할까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말해서 이 문법에 들어가는 거에 대한 관련이 없는 그 문장의 부분들은 다 지우면서 가세요. 다시 말해서 보세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Similarly, 자 비슷하게, 이거 뭐 부사잖아. 빼, 이거 상관없잖아. 얘의 문법을 맞추는데 얘가 필요해요? 필요 없습니다. 빼란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런 식으로 좀 빼가면서 뭐 중간에 여기도 뺄 것 같아요. 뭐 who is a good helper 이런 거 다 필요 없잖아. 또 kind of boy에 대한 설명이니까, 그죠? 그렇게 가야지 빨리빨리 눈에 보여요. 이 오형식이. 알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동사 자리인지는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또 확인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바로 원형 부정사를 써야 되는데 잘못 쓴 거 아니냐라는 거에 대한 확인을 해야 돼요. to help가 나오는 경우에는. 오케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는 원형 부정사를 이제 목적격 보호에 쓰게 만드는 게 바로 뭐예요? 지각동사, 그다음에 사역동사, 지각, 사역, 그다음에 help가 있어요. help는 이제 스님이 이제 표현을 하겠는데 깡패라고 표현을 해요. 왜 깡패라고 그러냐면은 help라는 단어는 뒤에 이제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가 올 때 그냥 to를 붙여도 되고 아니면 원형 부정사를 써도 상관없고 두 개 다 아무 때나 써도 상관없고 아무 의미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쓰고 싶은 마음대로 쓰면 돼요. 일반적으로는 보통 줄이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보통 안 쓰긴 하는데 오히려 써 있는 게 좀 어색해요. 하지만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건 상관없어요. 어차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니까 상관없겠죠.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은 목적어 자리에 있는 투부정사는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아시다시피 동사가 뭐냐에 따라서 우리 목적어 자리는 당연히 명사가 독립적으로 들어가는 자리죠. 근데 그 명사가 들어가는 자리에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동명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둘 다 되는 경우, 둘 중에 하나만 되는 경우, 뭐 둘 다 되는데 두 개 뜻이 다른 경우,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투부정사가 못 들어가는데 목적어로 들어간 건 아닌지 이제 그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가 이 내용의 투부정사를 볼 때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예요. profound도 있군요. 심오한, 뜻깊은이라는 단어 들어갔고요. profound, sophistication. 네, 그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일단은 보세요. 자, thinking of himself as a kind of boy who is a good helper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지금 뭐예요? 요렇게가 주어란 얘기잖아. 맞죠? 요렇게가 주어예요. 자, 주어는 당연히 명사의 독립적인 자리입니다. 그럼 명사란 얘기는 지금 여기 있는 앞에 thinking이 뭐예요? 동명사겠습니까? 현재분사겠습니까? 당연히 명사로 쓸 수 있는 동명사가 되겠죠. 뭐뭐 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물론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조동사와 동사가 이렇게 나왔죠. 어차피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긴 한데 그래서 상관은 없는데 동명사, 그러니까 뭐뭐 하는 것, 이제 이거를 선생님이 표현하기는 낱말화 됐다고 해요. 우리 귀화했다는 말 쓰죠, 그죠? 다른 나라 사람인데 이제 어느 특정한 국가로 이제 귀화한 거죠. 낱말은 아니지만 이제 낱말화가 된 말은 뭐뭐 하는 것이란 말인데 그 말은 다 그 수일치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단수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여기 비동사가 들어간 자리다라고 했다라면 thinking of something is가 된단 말입니다. 뒤에 아무리 무슨 뭐 수천 개의 뭐가 나왔다고 해도, 오케이? 그래서 뭐 making 10,000 ships라고 해도 ships가 문제가 아니고 making이 문제이기 때문에 만드는 것, 제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is가 된단 말이야. 아시겠죠? 예, 아무튼간에 make them more likely to volunteer. 자,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됐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make는 사역동사 나오긴 나왔어요. 오케이? 만든다, 시킨다, 누구를, 그가 어떻게 되게끔 more likely, 뭐 이거는 뭐 부사니까 이것도 필요 없잖아. 오케이? volunteer. 오케이?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보세요. 그러면 지금 문장의 형식들은 이미 다 지금 나온 상황이란 말이야. 이미 다 나온 상황이고
뭐야? 뭐라고 가만 있어봐. 내가 지금 헷갈렸다. 자, 그래서 지금 동사 나왔고요, 주어 나왔고, 동사 나왔고, 목적어 나왔고, 목적격 보호가 나왔단 말이야. 그죠? 목적격 보호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개의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 우리가 봐야 되는 문법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포인트가 이미 다 지나갔죠. 동사야 지금 여기 make가 나왔으니까 끝났고, 원형 부정사 나올 자리는 지금 아니죠. 그죠? 오케이? make him 뭔가 이상한데? 뭐야 이거? 이거 왜 이렇게 나온 거야? Thinking of himself as a kind of boy who is a good helper will make.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잠시만요. 자, 미안합니다. 이게 스님이 지금 잘못 체크를 했네요. Make him likely죠, likely. 이게 지금 목적격 보호가 돼야 돼요. 그죠? 형용사로서. 그럴 것 같은 이란 말이죠. Make him likely. 오케이? 뭐 하는데 likely 하는 거예요? 이제 to volunteer, to help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오케이. 미안합니다. 이거 스님이 이걸 못 봤네요. 자, 그러면 make him more likely. 그가 그럴 가능성이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뭐 하는데 가능성이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To volunteer, to help. 도와주는 것을 자원하는 것에 가능성을 높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to help는 이제 volunteer에 대한 목적어로 나왔으니까 이건 이제 명사적 용법으로 나왔겠죠. 그런데 여기서의 지금 목적격 보호는 likely, 뭐뭐 할 것 같은 이라는 뜻으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미안합니다. 내가 이거를 부사로 봐갖고. 자, likely를, 그죠? promising 하다는 얘기로 써야 되겠죠. 유의어 promise, 그럴듯한, 그럴싸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목적어에 대한 그 상태를 얘기해야 된다고 해야 되겠죠. 상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뒤에 이제 to volunteer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이제 세 가지 다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니까 5번은 당연히 답이 아니고 맞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미안합니다. 이거 좀 헷갈렸습니다. 자, 4번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자, 4번 이제 being이에요. being. 뭐 현재 분사로 쓰였던, 동명사로 쓰였던 하겠죠? 여기 또 likely 또 나오네요, 그죠? 자, 그럼 볼게요. 마찬가지입니다. Thinking of himself as a boy. 뭐 똑같은 문장이 또 나와? 비슷한 게. 자, 어떤 boy예요? Who is smart and knows how to do things. 다 지워버리죠? 어차피 boy에 대한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being이 나왔다고 칩시다. 치고 likely to make him endure. 여기서 이제 사역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지금 원형부정사 나온 거 보이시죠? 원형부정사 나왔고요. Longer in problem-solving efforts and increase his confidence in trying new and difficult tasks.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지금 원형 부정사 두 개가 이렇게 지금 병렬 구조로 나온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문장에는 지금 뭐가 없어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동사가 없네. 그죠? 동사가 지금 전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 자리가 지금 동사 자리가 되어야만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뭘로 고치면 되겠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thinking 동명사가 됐으니까 이거를 뭐 is든 was든 쓰면 되겠죠. 자, 주변을 잠깐 살펴볼게요. 뭐 여기 is 나오고요. 뭐 여기 is고 있고 뭐 will make 이렇게니까 그냥 설명에 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is를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is로 들어가야 되는, 다시 말해서 동사가 이 문장에는 없는 문장이에요. 그죠? 그래서 동사를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되셨죠? 네.
자, 그래서 뭐 답은 나왔네요.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예.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한번 볼게요. 자, 3번은 이제 아까 보셨던 그 우선순위, 그 중에서도 2번이에요. 2번. 두 번째 우선순위인데, 자, 특히나 2번의 우선순위 중에서는 좀 약간 좀 그 팁이 있습니다. 자, 2번이 나왔을 때 우선순위 2번에 들어가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일단 먼저 뒷문장부터 확인해 보세요. 뒷문장이 완전한 절이냐, 불완전한 절이냐부터 시작을 해서 가져가면 됩니다. 근데 물론 솔직히 that은 접속사 that도 있고 뭐 관계사 that도 크게 이제 접속사, 관계사, 뭐 동격 이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동격이나 접속사 같은 경우에는 뒷문장이 완벽해요. 하지만 중요한 게 뭐야? 앞에 뭐가 없다? 선행사가 없어요. 하지만 관계사 같은 경우에는 뒷문장은 불안하겠죠. 그죠? 당연히 관계대명사는 뒷문장이 불안하니까 뭐 이유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 형용사 절이 되니까 앞에 꾸며줘야 되는 명사가 있겠죠. 자, 일단 그래서 뒷문장 일단 읽어볼게요. 자, he is smart and a good helper.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거 뭐야? 완벽한 문장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 대시 접속사 내지는 동격으로 쓰였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읽어볼게요. If a preschool boy consistently hears from his mother that he is smart and a good helper. 오케이? 자, 이거 뭐야? 그가 똑똑하다. 그리고 그가 되게 좋은 조력자다. 라는 것을 그의 엄마한테로부터 들어왔다면 이라고 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목적어가 되겠죠. 그죠? 대절의 목적어가 돼요. 물론 여기 from his mother라는 거는 뒤로 빼고 여기 들어가도 되겠죠. Here's that he is smart and a good helper from his mother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목적어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목적어 자리는 뭐에 어떤 품사의 독립적인 자리입니까? 바로 명사에 대한 독립적인 자리고요. 그럼 여기서 이게 명사가 되려면 이 대시 뭐가 되겠습니까? 접속사 대시 되겠죠. 접속사 대에 뒤에 완벽한 문장이 들어와서 뭐뭐 하는 것이라는 명사로 들어왔겠죠. 그렇죠? 그래서 3번도 잘 맞습니다. 잘 들어갔습니다. 자, 2번 한번 해볼게요. analytically. 자, 분석적으로 라는 얘기죠. 분석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얘가 누굴 꾸며주냐? 그것만 확인하면 돼. 너무 간단해요. 그죠? 자, they do not yet have the cognitive sophistication to reason analytically. 그러니까 뭐야? 추론하는 거죠. 입증하는 거죠. 어떻게? 분석적으로 추론하다. reason을 추론하다라고 하면 되니? 사고하다. 사고하다로 하면 되군요. 자, reason 써놓을게요. reason. 사고하다. 판단하다. 뭐 추론하다는 말 infer가 있기는 한데 reason은 보통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분석적으로 사고하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너무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부사로 많이 이제 답이 그러니까 맞은 걸로 들어가는 게 뭐 이런 거죠. 뭐 analytically acceptable. 뭐 이거 그냥 내가 지어낸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뭐야? 분석적으로 뭐 용인 가능한, 승인 가능한, 오케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말이죠. 다시 말해서 뒤에 나오는 형용사를 꾸며주기 위한 앞에 나온 부사로도 많이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 뭐 내지는 막 이게 analytical 그러면 이제 뒤에 명사가 나오겠죠. 뭐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건 너무 간단하게 reason을 꾸며줄 수 있다는 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them이 나왔어요. them. 자, 이거 수일첩 되겠죠? 누군지만 확인해 주면 됩니다. identify만 해주면 돼요. Preschoolers believe what their parents tell them이에요. 자, 그럼 만약에 이 them이라고 한다는 건 지금 앞에서 누군가에 대한 대명사잖아. 그럼 앞에 누군가의 대명사, 복수형으로 된 대명사가 누군지를 확인해 보세요. 자, 요거 아니면 요거예요. 맞죠? 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해석상 이제 보면 뭐예요? Parents가 tell them. 얘들한테 얘기하겠죠. Preschoolers. 그러니까 이제 유치, 미취학 아동 뭐 이런 거죠. 유아, 영유아들. 그래서 요건 당연히 them이겠죠. 뭐 당연하죠. 그래서 요렇게가 한 쌍이다. 보시면 너무 간단하게 좀 답은 나옵니다. 되셨나요? 그렇게 해서 1, 2, 3, 4, 5번 했고 5번은 미안합니다. 선생님이 좀 헷갈렸네요. 그래서 이렇게 make him more likely. 어떻게 likely to volunteer to help 이렇게 들어간다는 걸 내가 여기서 이걸 좀 잘못 착각했네요. sorry.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쭉 읽으면서 전체적인 내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lthough 모임에도 불구하고 praise is one of the most powerful tools available for improving young children's behavior. 자, 종속절 나왔습니다.
알다시피 종속절은 접속사 플러스 완전한 절을 우리가 종속절이라고 하죠. 자, 모임에도 불구하고 칭찬이라는 것이 자, one of 플러스 복수명사도 아시겠죠? 가장 그러니까 이용 가능한 하면 좀 그렇지만 가능한 쓸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강력한 툴들 중에 가장 강력한 툴들 중에 하나이죠. 뭐에 대해서? For improving young children's behavior. 아이들의 행동을 향상시키는데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툴들 중에 하나이지만 it is equally powerful for improving your child's self-esteem. 하지만 이건 또 뭐에도 중요합니까? 그 아이들의 자존감이겠죠? self-esteem. 그죠? 자존감을 향상시키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똑같이 중요한 그런 툴이다. 오케이? Preschoolers, 이제 애기들, 그러니까 유치원생이라고 할게요. 어디지? 아동의 집? 뭐라 그러지, 그거를? 유치원 전에 다니는 걸 뭐라 하지? 어린이집. 그런 어린이집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내지는 유치원생들은 believe what their parents tell them. 그들한테 부모님들이 얘기하는 것.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이건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아시죠? 선생님 줄여서 그냥 선포관할이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합니다. 뭐뭐 하는 것. 그러니까 어른들이 엄마 아빠가 본인들한테 말하는 것을 믿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In a very profound way. 굉장히 심오한 방식으로 엄마 아빠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They do not yet have the cognitive sophistication. 자, 그들은 인지적인 어떤 섬세함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뭐 하기 위한? To reason analytically. 오케이? 그러니까 분석적으로 추리할 수 있는 아까 뭐라 했죠? 사고할 수 있는 인지적 섬세함, 정교함이 없다는 얘기죠. 얘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나왔겠고요. And reject false information. 여기 마찬가지로 요거 형용사 두 개가 나왔죠. 이렇게. 투부정사는 이게 나열을 할 때 두 번째 거부터는 원형부정사를 쓸 수 있는데 한 번 원형부정사를 쓴 건 다시 투부정사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뒤에 이제 배열이 2개, 3개, 4개 나왔는데 두 번째 거는 원형부정사 썼다가 세 번째 거 다시 투부정사 썼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못 해요. 한 번 두 번째 거부터 원형부정사 썼으면 그 뒤로 쭉 원형부정사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잘못된 정보를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이제 인지적인 정교함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분석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잘못된 거를 걸러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닌 이제 그런 아이들이죠. If a preschool boy consistently hears from his mother that he is smart and a good helper, 넌 엄마한테 유치원 애가 계속적으로 consistently 넌 똑똑해, 너는 참 좋은 조력자야, 잘 도와줘라고 하면은 he is likely to incorporate that information into his self-image. Okay? 그게 자신의 자아상에 그 정보를 어떻게 incorporate 한대요. incorporate이 뭐겠어요? 자기 자신의 그거를 이렇게 넣는 거죠. incorporate. 투영시키는 거죠. 포함하다. incorporate A into B. A를 B에 포함시키다. 됐죠? 네. 자, thinking of himself as a boy who is smart and knows how to do things. 뭔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그 다음에 똑똑한 그런 상으로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죠. 여기는 이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로 들어갔네요. 명사적 용법이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knows의 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is likely to make him endure. 그가 참도록 만드는데요. longer. 더 길게 in problem solving efforts. 문제풀이의 노력에 되게 좀 길게 진득하게 문제가 좀 어려워도 풀어가는 그런 이제 진득함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고요. make him increase his confidence in trying new and difficult tasks. 어렵고 새로운 문제에 노력하는 그런 자기 자신감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준대요. 그렇죠? Similarly, 비슷하게 thinking of himself as a kind of boy who is a good helper, 잘 도와주는 아이다라고 이제 자꾸 자기 자신의 이제 자아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will make him more likely, 더 그럴 것 같이 만든대요. 뭐 하는데? To volunteer to help with tasks at home and at preschool. 유치원 내지는 어린이집에서도 집에서도 어떤 임무에 어떤 역할에 대해서 그걸 잘 도와주는 것을 이렇게
나서서 자원하게끔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말이에요.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장 처음부터 한번 쭉 읽어보고 마무리하고 3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lthough praise is one of the most powerful tools available for improving young children's behavior, it is equally powerful for improving your child's self-esteem. 잠깐만요. 여기 요거 좀 써주세요. 여기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지금 생략이 된 케이스죠. 그러니까 뒤에 남은 형용사가 덜렁이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One of the most powerful tools that 또는 which is available 이렇게 들어가는데 which is가 빠졌죠. 여기서 왜 which is냐? 원 때문에 그렇죠. 원. 자, 그럼 계속 읽어 나갈게요. Preschoolers believe what their parents tell them in a very profound way. They do not yet have the cognitive sophistication to reason analytically and reject false information. If a preschool boy consistently hears from his mother that he is smart and a good helper, he is likely to incorporate that information into his self-image. Thinking of himself as a boy who is smart and knows how to do things is likely to make him endure longer in problem-solving efforts and increase his confidence in trying new and difficult tasks. Similarly, thinking of himself as the kind of boy who is a good helper will make him more likely to volunteer to help with tasks at home and at preschool.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하셨고요. 30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갔어요? 30번 문제. 주어진 단어는 laxative, 배변을 쉽게 하는 약, 음식, 음료래요. 뭐 이거는 선생님도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데 laxative, 완화제라고 한다고 합니다. laxative라고 해야 되나? laxative. 완화제, 한자가 뭔지 모르겠네. 배변을 쉽게 하는 약, 음식, 음료. laxative. 이렇게 써놓고 가겠습니다. 네. 어휘 문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문장 처음부터 읽어 나가면서 일단은 한 뭐 첫 두세 문장 정도 읽으면은 여기에 대한 토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 토픽에 맞춰서 그 단어들이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는 만약에 그게 이 단어가 만약에 답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틀렸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반이어가 여기에 들어가면 적절한 케이스가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걸 좀 약간 역으로 역발상을 한다면은 이 단어를 알고 있으면 그냥 그 반대적인 단어를 넣어서 이게 말이 되는지 뭐 그렇게 보는 것도 또 어떻게 보면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편하신 대로 자기 역량껏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한번 들어가서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dvertisers often displayed considerable facility in adapting their claim to the market status of the goods they promoted. Okay? 자, 그러면 goods하고 여기다 which를 써줄게요. That which. 자, 그럼 광고주들은 자, 뭐를 보여줬대요? considerable, 자, 상당한 이런 뜻이죠. 상당한 facility라고 하는 거. 여기서 facility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그들의 주장을 to the market status of the goods, 그들이 이제 선전하는 그런 그 상품에 대한 그 시장의 상황, 지위, 상황에 맞게 그들의 그 어떤 주장을 이렇게 잘 적절하게 넣는 거죠. 적용시키는 데에 상당한 facility를 보여줬다. 그러면 여기 당연히 이제 왜냐면 facility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저 시설이라는 뜻이 있죠. 근데 여기서는 시설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뜻으로 쓰인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니까 능력을 보여주는 거니까, 그죠? 자, facility. 네, 재능. 재능이란 말이 있죠. ability. 오케이.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좀 이게 쉽게 잘 아시는 단어들은 아니죠. 그죠? 보통 이제 시설이라고 많이 외우기 때문에 재능이라는 말이 들어가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선생님처럼 이제 이 내용을 보고 유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도 굉장히 큰 역할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건 adjust의 의미가 더 맞죠. adapt 한다는 얘기가 적응하다라는 말보다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맞추다, 조정하다라는 뜻으로 더 많이 쓰이는 말이라서 그것도 좀 하나 적어놓도록 할게요. 근데 솔직히 꼭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제 지나가면서 내용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이게 맞는지 아닌지 다시 돌아와서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선전하는 그 제품의 그 마켓의 어떤 현 상황, 그죠? 상황에 맞게 이제 자기네들이 그 주장하는 바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상당한 능력들을 보여줬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당연히 advertiser가 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자, 이 사람 이름은 도대체 어떤 이름입니까? Fleischmann's East. 오케이? 알다시피 이제 East는 효모죠, 효모. 하여튼 이 Fleischmann, 독일 사람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효모를 예를 들면 was used as an ingredient for cooking homemade bread. 그러니까 집에서 만든 빵을 요리하는 재료로 이제 효모를 사용을 한 거죠. 사용이 되어졌대요. Yet, 그러나 more and more people in the early 20th century were buying their bread from stores and bakeries. 20세기가 지나가면서 집에서 빵을 이제 굽던 그런 문화가 사라지고 20세기 초반에 이제 빵집이 생기고 이러다 하다 보니까 집에서 귀찮게 그걸 언제 효모를 해갖고 부풀리고 자시고 합니까? 근데 다시 말해서 이제 스페셜리제이션이 돼가고 있는 그 산업혁명의 그 시대겠죠. 스페셜리제이션. 특화죠, 특화. 특화되면서 이제 빵집 주인이 생기고 모은 주인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분리가 되고 자기가 하는 일만 잘해서 돈 벌고 자기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 스토어에 가서 사 먹는 그런 제도가 그런 시스템을 이제 옮겨가는 거잖아. 그래서 so consumer demand for yeast increased. 오케이? 근데 증가했겠습니까? 증가했다라고도 볼 수는 있긴 한데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for cooking homemade bread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어디 갔어? 줄어들었겠죠. 왜? 여기는 이제 산업화된 이제 산업에서, 그죠? 가게에서 쓰는 거니까 여기 이 원래의 purpose인 집에서 만들 때 쓰려는 이스트에는 당연히 decrease 했겠죠. 답이 너무 맞냐? 근데 2번? 맞는 것 같은데? 그죠? 맞죠? 다 읽어보면 나오겠죠. 자, 줄어들었겠죠. 자, 그럼 이거 나도 지금 확실하지 않으니까 뒷문장을 읽어보면서 왜 연결고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The producer of Fleischmann's East hired the J. Walter Thompson Advertising Company, the agency,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agency를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냥 그 오피서라고 하는 거죠. 그냥 그 사무직 사람, 대행사 단체. 사람은 안 됐나? 그건 사람 에이전트겠죠. 대행사입니다. 대행사. 광고 대행사를 advertising agency. 광고 대행사를 이제 hire 한 거야. 고용을 했다. 뭐 하기 위해서 to come up with a different marketing strategy to boost sales. 자, 그럼 이제 말이 되겠죠. 만약에 여기가 increase라고 한다면 여기에 boost가 안 되겠죠. increase 하는데 굳이 이것까지 더해서 합니까? 물론 더 큰 이득을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상 아니겠죠. 그러니까 뭐야? 여기서 그러니까 둘 중에 뭔가 하나는 뭐야? 다르게 들어가 있는 말이야. 그럼 지금 이제 앞에 상황과 맞죠? 집에서 쓰라고 집에서 빵을 하기 위해서 만든 혐오인데 이게 스토어가 생기면서 이게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뭐야? 이거 떨어진 거를 부스트하기 위해서 세일즈를 늘리기 위해서 광고 대행사를 구한 거란 말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no longer the soul of bread, the Thompson Agency first turned yeast into an important source of vitamins with significant health benefits. 자, 그래서 이 빵 효모를 이제 뭐라고 이제 얘기를 했냐면은 더 이상, 오케이? no longer 더 이상 빵의 어떤 영혼이 아니라 The Thompson Agency가 뭐라고 했냐면은 first turn A into 그러니까 효모를 뭘로 바꿨어요? 여러 가지 건강한 그런 이제
유익한 점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타민을 담은 건강상 유익한 점이 있는 그런 뭐 식품이다 내지는 재료다 라고 선전을 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발상을 바꾼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되죠. 그래서 건강상의 이익이 있는 이런 비타민의 어떤 소스로서 원천으로서의 이익이 있다라고 이제 바꿔서 설명을 한 거라. 그러니까 shortly after, 얼마 지나지 않아서 the advertising agency transformed yeast into a natural laxative. 오케이? 뭐야? 자연적 완화제죠. 완화제로 이거를 바꿔서 이제 완전히 이제 제품을 홍보하기 시작한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포지셔닝을 다시 한 거죠. repositioning. 오케이? 다시 이제 포지셔닝을 하는. 다시 말해서 이제 이 제품에 대한 어떤 그 용도를 완전 바꿔버린 거죠. 포지션 자체를. 그래서 이 repositioning yeast가 helped increase sales. 자, 여기 보세요. help라는 깡패. 아까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예요? 원형 부정사가 나온 거죠. 물론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to 부정사 써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거는 목적격 보호도 아니야. 뭐예요? help에 대한 목적어로 나온 겁니다. 그냥. 그 목적어일 때도 저렇게 원형 부정사를 쓸 수 있는 참 희한한 애예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뭐 재밌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물론 즐기기가 쉽지는 않지만 연습할 때는 그래도 뭐 시험 볼 때야 못 즐기겠지만 연습할 때는 이런 거 배경 지식 쌓는다 생각하고 이렇게 잘 보시면은 또 그 나름의 재미가 있고 배경 지식으로도 오래 기억이 남을 겁니다. 네. 좋아요. 그럼 30번 읽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Advertisers often displayed considerable ability in adapting or adjusting their claims to the market status of the goods they promoted. Fleischmann's yeast, for instance, was used as an ingredient for cooking homemade bread. Yet, more and more people in the early 20th century were buying their bread from stores or bakeries, so consumer demand for yeast decreased. The producer of Fleischmann's yeast hired the J. Walter Thompson advertising agency to come up with a different marketing strategy to boost sales. No longer the soul of bread, the Thompson agency first turned yeast into an important source of vitamins with significant health benefits. Shortly after, the advertising agency transformed yeast into a natural laxative. Repositioning yeast helped increase sales. 까지 읽어봤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번 영상 아까 몇 번이었죠? 25번인가요? 25번부터 26, 29, 30 네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정리 잘 해보시고요. 그 타임라인 걸어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거 그 밑에 그 영상 하단에 설명란에서 보시고 필요하신 거 클릭해서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